네, 반갑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되게 추워졌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은 지난주에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랠리가 조금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뭐 단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조정이 뭐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또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 지난 주말에는 테슬라만 조금 올랐던가요? 네, 나머지들은 전부 다 하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약간 이제 기술주 측면에서의 어떤 부담감들이 좀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죠. 미국 증시가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또 빠지겠지,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 증시가 지 혼자 올라간 것에 대한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우리나라 증시에 연동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성장 동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국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미국장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또 코인장도 지금은 뭐 도지코인도 좀 내려오고 성장, 이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좀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코인 같은 사람들이 다시 국장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 자체가 올라가야지 되는 부분이어서 수급의 어떤 공백을 외국인들이 좀 메꿔줘야 될 것이다.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삼성전자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뭐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라면 일단 하락을 멈추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국내 시장은 충분히 또 상승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하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뭐 2차전지부터 해가지고요,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기술적 반등 보일 수 있겠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별로 안 좋게 되고 거래량이 적게 되면 악재가 연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시면 한국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여기 잠깐 영상 내용에서 보시면 통화 환율 변동성 같은 경우는 일본이 가장 많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바로 한국이죠. 대만, 유럽연합 등등등으로 이제 통화 환율, 그러니까 환율이 변한 거죠. 환율이 가장 많이 변했다. 자, 일본과 자웅을 다투고 있고요. 주가지수 변동은 코스닥하고 코스피만 지금 마이너스죠. 영국, 유럽, 중국, 일본, 미국, 대만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지금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저렇게 떨어진 주범은 누구였냐? 바로 삼성전자였겠죠. 삼성전자 또는 이제 반도체 또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겠죠. 뭐 다른 종목들은 다 같이 떨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수와 가장 연동성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을 통해서 떨어졌을 것이다인데, 이제 삼성전자에게서 자사주 매입, 소각 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주게 된다라면 다른 종목군들이 같이 따라붙어 주게 되면 추가 상승이 일어나게 될 거고 시장 자체도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종목이 따라붙지 않는다라면 삼성하고 뭐 하이닉스 뭐 이런 반도체 쪽에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겠죠. 그것만 진행됐을 경우에는 시장이 보합이거나 약세 전환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올라가겠지만 다른 주변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같이 살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요. 무역 갈등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일부 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가 취약점을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요, 뭐 걱정들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1기 때보다는 충격이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기 때도 이미 진행했다가 FTA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세 부과가 제대로 잘 안 됐죠. 관세 부과가 제대로 잘 안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1기 때는 미국의 공장을 짓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2기 때는 공장이 완공이 됐죠. 이제 이 상황들이 조금 다른 개념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일 것 같고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시키는 거 대신에 미국의 공장을 짓는 쪽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은, 야, 니네들 우리한테 수출을 하려면 관세 많이 내. 그거 하기 싫으면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 이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법인세를 뭐 낮춰가지고 미국을 끌어당기는 것보다 저런 외국 기업들이 우리한테 들여오는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올려가지고 그냥 그거 내기 싫으면 미국에다 공장 짓고 여기서 부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관세 안 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은 미국 쪽에 진출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가 되냐면 보조금이죠. IRA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 논란이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폐지가 만약에 실제로 된다라면은, 미국 쪽에 공장이 진행된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뭐, 칩스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반도체 쪽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뭐 이런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독 이 칩스법이든 IRA든 보조금 지원을 못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RA가 폐지가 되더라도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뭐 그렇게까지 크게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배터리 같은 경우가 되겠죠. IRA가 이제 폐지가 된다거나 뭐 축소가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 배터리 쪽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구분들은 좀 짚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IRA에 대해서 말들 많지만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쪽도 다 그냥 배터리 공장 이쪽도 전부 다 그냥 보조금 폐지하자. 근데 그쪽은 폐지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석유나 배터리 공장은 폐지하기 좀 어려울 거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만 아마 폐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배터리 관련주들만 이 IRA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악재로 영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내수부양책, 뭐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은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딱히 말할 거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사족보행 로봇. 요즘에 이제 로봇가 좀 움직이는 모양새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술이 이 정도입니다. 로봇이 마라톤 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로봇 쪽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 로봇 강아지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네 발로 사족보행하는 그 로봇 강아지가 있었죠. 이 얘네들이 지금 어떤 걸 하냐면, 옛날에 그 등산할 때, 보시면은 그 정상 부근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다든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로봇에다가 짐을 싣고 올라갑니다. 로봇가 계단을 올라가요. 산길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로봇 강아지가 싣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산에 올라가고 싶을 때 로봇 강아지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장족의 발전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더 많이 진행이 될 것이냐는 뭐 봐야 될 얘기지만 어쨌든 로봇 관련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반등은 시도하겠지만 끝나지 않은 트럼프 리스크가 있다. 오늘 이번 주 리스크를 지수 포인트를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보자고요. 증권사에서는 증권사 목표치도 안 나왔네요. 뭐 그럼 대충 뭐 그럴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뭐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번에 20일, 우리나라는 21일이겠죠? 이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른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컨센서스 얘기하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실적 발표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컨퍼런스 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 난 이렇다 저렇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트럼프의 이제 취임 이후 한 100일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좀 많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1월 20날 취임을 하게 되고요. 100일 정도면 한 3월 정도, 꽃피는 춘 3월 정도가 지나야지 시장이 좀 안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10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때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안정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연말 랠리죠.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강세 흐름들이 좀 전환되는 포인트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단추는 네, 풀어낸 걸로 생각됩니다.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반등을 얼마만큼 이끌어낼 것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삼성전자의 반등을 통해서 시장이 충분히 이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V자 반등을 노리는 개미들, 레버리지에 지금 승부를 걸고 있다. 레버리지는 2배죠. 네, 16630. 이제 우리도 레버리지를 사고 있습니다만 최근엔 매수하지 않아요. 왜냐면 주가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살펴야 되기 때문인데 이쪽을 계속 사고 있는 모습들. 네, 시장이 급하게 오르면 네, 레버리지 쪽에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거,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더라도 뭐 주가가 떨어지진 않겠지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갭 차이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들어가서 그다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부분은 올라왔다가 분명히 떨어질 거니까 다시 뭐 인버스로 투자하자, 곧버스 투자하자, 또는 삼성전자 매도하자, 뭐 이게 뭐 서로 막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안정화되는 순간까지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도박성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는데 이 대부분은 단기 패턴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살짝씩 또 떨궈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자꾸 속아내는 형태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쭉쭉 넘어가는 형태로 보셔야 되겠죠. 자, 급락장에서 삼성전자를 2조 원을 더 담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고요.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개인들의 움직임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14일 종가가 49,000원, 49,900원 기준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7% 정도였지만 주가가 이제 7% 넘게 반등하면서 수익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우니까 팔아먹을 수가 있겠고, 조금 수익이 나면 또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모습들이고,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들이고, 외국인들의 매수를 통해서 얼마만큼 네, 주가가 또 반등을 해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 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걱정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또 이 중에서 3조 원 정도는 3개월 안에 소각시키겠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재료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말들이 많죠. 연구 개발에다 써야 한다. 뭐 배당으로 돌려야 한다. 네, 지금 여러분들 그 연구 개발, 배당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주식을 사는 거예요. 장내 매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수세를 유입을 시켜서 삼성전자의 추가 하락을 막아주고 반등 포인트를 연결해 줘야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어차피 배당금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주 환원에 뭐 어떤 부분들 뭐 배당금을 더 줘라, 뭐 연구개발 R&D에 더 써라 이런 얘기하는데 R&D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뭐 10조 원이 뭐 이게 여기서 그냥 허투루 쓸 돈이냐라고 얘기하지만 삼성전자 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삼성전자의 경영이나 뭐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우리 시장만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라서 아마 우리 시장만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기대감을 좀 보시고,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는데, 삼전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인가 라는 얘기죠. 2017년, 18년 요때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었는데, 매입 소각 이 부분을 했는데,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밖에 안 올랐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 뭐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가 좀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이때는 9조 3천억이었고 이번에 10조 원입니다. 더 크죠. 더 크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부분은
4번에 걸쳐서 매입하고, 옛날에는요, 매입한 자사주는 2번에 나눠서 전량 소각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일단 3조 원은 당장 소각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7조 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얼마큼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써 있네요. 네, 삼성전자가 네, 현금성 자산을 활용할 것이다. 보유 현금은 네, 103조 있습니다. 네. 차입금을 제외한 순현금은 86조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얘가 돈이 부족한 거 아닌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린 거죠. 이만큼 있습니다. 돈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전력 인프라주 움직임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거 아직까지 네, 뭐 죽지 않는 모습인데 요게 이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 전력 수요가 계속 부족하겠죠. 왜냐면 AI 산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AI 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미국을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AI의 중심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당연히 에너지가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전력 설비나 이런 것들을 계속 포함을 시켜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로서도 뭐 조정이 나올 듯 하지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지? 그래서 전력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들은 계속 홀딩하시는 것이 일단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엔비디아 실적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인데, 실제로는 일단은 실적은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지금 보면 근데 뭐, 5천조짜리 기업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네,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네,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이런 그 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멘트가 만약에, 네, 삼성전자 쪽에서 나와버리게 돼버리게 된다면, 아마 삼성전자는 주가에 날개를 달 수 있을 거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또 같이 나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블랙의 수요가 좋다, 앞으로 더 좋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삼성전자가 납품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젠슨 황이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그 부분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그런 접근권에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이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게 된다라면 또 이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네, 뭐 객관적으로 봐서는 엔비디아 쪽에 뭐 뚫고 안 뚫고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일단은 시장 분위기상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AI 테마가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외 시장을 공략할 때 이야기입니다. 해외 시장 공략할 때 이야기고, 국내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를 보셔야 돼요. HBM 또는 장비 쪽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해외 시장, 그 미국장 공략하시는 분들은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은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장치나 제도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를 향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이 생성형 AI죠. 뭐 챗 GPT라든지 또는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등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AI 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경쟁 구도가 조금 더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네,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그쪽으로 간다. 근데 우리 HBM 같은 경우는 왜 계속 진행할 수 있겠느냐? AI 칩이 네, 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쟁이 심화되는 거죠. 경쟁이 심화되면 오히려 HBM 쪽에 조금 더 러브콜이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엔비디아가 잡고 있지만 다른 쪽이 계속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 하이닉스 이 체인으로 들어가 있는 이 밸류 체인이 지금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하이닉스 거 쓰고 싶어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걸 당연히 써야 되겠죠. 마이크론도 지금 못 씁니다. 어차피 품절이기 때문에 물량이 둘 다 없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혼자 널널하게 있고 얘는 공장도 크게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분명히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런 형태.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 공략하실 거면 우리나라는 좀 애매합니다. 대신에 조금 가깝게 다가선 우리나라 기업은 네이버가 있겠죠. 네, 네이버. 근데 잘 안 쓰긴 하는데요. 네, 네이버 쪽으로 보시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또 한국어 사이트를 많이 만들어서 또 한국에다 진입을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할 만한 방법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런 쪽, 네, 반등한 네이버 이거 나오네요. 네, 반등한 네이버, 주주안정 카카오, 서비스 개편이 갈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는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을 것 같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배경적인 부분이 저점권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긍정적이다. 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갖다 붙이긴 했습니다만은 네이버가 지금은 조금 더 앞서고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네이버냐 카카오냐, 예전에 그때 그 질문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 적이 있었죠. 네이버입니까 카카오입니까? 네이버를 사야 된다고 했죠. 카카오는 아직 멀었다. 자, 그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 정도고요. 네, 뭐 그렇게까지 뭐 특이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비슷한 내용들이고, 네. 외국인들이 또다시 이탈하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 또다시 주춤하고 있다. 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애들은 반드시 조정을 받고요. 주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고, 뭐 이번 주에는 특별한 경제 지표가 없죠. 살펴보시면은 G20 미팅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실업자 청구 건수, 실업상 청구 건수가 조금 늘어나네요. 21만 7천 건에서 22만 건.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가 네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조금 늘어나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네, 특별한 경제 지표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특이사항은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은행에서 지금 금융사고 계속 일어나는데 얘네들 지금 조금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은행이 너무 저거 하는 것 같은데, 네. 계속 그냥 우리은행 입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가갖고 횡령하면 그냥 돈을 그냥 몇백억씩, 몇십억씩 그냥 가져다가 갖고 오는데, 야, 이건, 우리은행 근데 이렇게까지 횡령이 일어나고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이 금융사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거 보면 좀 용합니다. 네, 저 정도면은 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올해만 벌써 4번째다. 이게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은행 이거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언제 들어오겠느냐? 네, 일단 좀 볼 필요 있어요. 예, 삼성전자 쪽에 매수가 지난주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정도들 보시면 되겠고, 뭐 특이사항 없네요. 그죠? 네, 환율 하나 볼까요? 네, 1,400원대에서 출력 있는 환율 더 못 올라갑니다. 왜냐면 금감원이 은행을 불러서 외화 유동성을 점검했다. 금감원이 이거를 왜 불렀을까? 네, 금융당국이 은행을 불러서 리스크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 신뢰가 안 가죠. 옛날엔 그래도 금융당국이 은행을 불렀다 그러면 뭔가 조치가 있겠구나 싶었는데 요즘에는 왜 불렀냐? 또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 그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환율 관찰국이잖아요. 지금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이 돼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버리게 되는 거고, 환율 조작국으로 문제가 돼버리게 되면은 일단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경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금융당국이 외화를 투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달러를 팔아치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일단 안정세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은요, 환율이 더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려가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1,400원대 근처로 유지가 될 텐데, 걱정거리는 뭐냐면, 지금 뭐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달러를 너무 많이 안 쓰면 좋겠어요. 네. 이게 환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써서 막아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큰 곤란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고요. 환율을 올리는 방법은 또 간단해요.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내리는 방법은 또 간단한 게 외국인 자본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면 되거든요. 네. 달러를 안 풀어도 가능한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원화를 많이 사들이고, 네, 달러를 이렇게 원화로 바꿔가게 되면, 당연히, 네, 환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달러를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은 이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의 강달러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정책을 조금 외국 투자금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 조금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겠죠. 우리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화를 써버리게 되면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이제 통화 스와프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전부 다 빚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은 기대감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금융당국이 은행을 불러서 제발 좀 제대로 된 정책을 잘 써줬으면 좋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이사항은 일단은 그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일단은 보시고요. 일단 월요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시간에서 급등을 하고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의 효과를 통한 주가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다른 것들이 떨어지더라도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대체적으로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강보합 출발이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좋게 상승세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그동안 워낙 못 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격도 있죠. 그래서 너무 국장 미워하지 마시고요. 미국장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은 또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왜냐면 수익 쫓아가겠다는데 뭐라 할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단계에 너무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국내 시장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번 주가 하락 이후에 나타나는 반등이 손실을 회복하거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9시 무방에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